국세청이 전산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국세청에서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잡아내지만 간혹 가다가 빠져있는 경우가 있으니 안녕하세요. 시원한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매년 2월은 연말정산 시즌이죠. 이렇듯 연말정산 시즌에는 당연하게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나 기사가 많이 흘러나옵니다. 저도 근로자일 때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무엇이 있는지, 얼마나 더 환급받을 수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다 보니까 서류나 이런 부분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서 이제 받을 돈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과 챙겨보아야 하는 주요 공제 및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챙겨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낸 세금과 1년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비교해서 환급받을 세액이 나오는지 아니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나오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연간 낼 세금을 월할로 계산을 해서 매월 납부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적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금액에 맞춰서 일정 비율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월 냈던 근로소득세가 30만원씩이어서 연간 낸 세금이 360만원이었는데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올해 내야 하는 실제 근로소득세가 300만원이라면 60만원을 더 납부했으니까 이 60만원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게 됩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2월 급여를 지급을 할 때 환급금을 얹어서 지급을 하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곤 하죠.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챙겨보아야 하는 주요 공제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기본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상하 좌우에 관계된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본공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커지니까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인당 1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에는 직계 존속인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님들이 계실 거고요. 아래쪽에는 직계 비속인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에는 일반 자녀뿐만 아니라 입양자녀,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좌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를 포함을 하는데요. 형제 자매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이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들 착각하는 부분이 본인의 며느리나 사위는 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직계 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는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많이들 알다시피 소득요건과 나이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은 소득요건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배우자 및 다른 대상자는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 퇴직소득 전부 합쳐서 연간 100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나이 요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자녀는 20세 이하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적용 대상자라면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추가공제에는 노령자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이렇게 총 4가지가 존재합니다. 노령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추가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 한 명당 연간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등록증이나 중증 환자 등 의사가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적용이 가능하고 한 명당 연 200만원 정도 추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은 기본공제 판단 시 나이 요건은 적용이 안 되니까 30세의 소득이 없는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 공제의 경우 이제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이나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동시에는 적용이 안 되고 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 이제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부분을 파악을 했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공제가 있는지 찾아보고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전산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국세청에서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경 구입비나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는 당연히 이제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잡아내고 있고요. 대부분 잡아내지만 이제 월세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학자금 대출 상환액, 기부금 지출액 등은 따로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본인이 월세 계약서나 월세 지출 내역을 세무 담당자한테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임대보증금에 관한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은행에서 자동으로 이제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다소 빠져 있을 수 있으니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빠져 있다면 원리금 상환 내역서를 은행에서 받아서 세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보통은 이제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가다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장학재단이나 학자금 대출 기관에서 내역서를 받아서 제출해야겠죠. 기부금 지출 내역이 있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보통 종교적인 이유로 기부금을 지출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교회나 성당 등에 요청을 해서 내가 냈던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 공제는 본인이나 이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인지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공제를 위해서 장애인 등록증이나 복지카드 등을 제출하시면 장애인 공제도 적용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본인의 상황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서류를 다운을 받아서 담당자한테 제출하실 때 실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위에 말씀드린 내용이나 연금저축계좌 등 이제 당연하게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좀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소득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도 나름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셔야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